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요? 윤석열의 무도함과 무자비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4일,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아나무인 무대뽀식 밀어붙이기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마치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될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무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굳이 이런 의견을 보라는 듯 내는 저희는 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정신 승리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지난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최상병의 사망 책임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이어온 경북경찰청은 5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경찰 송치 대상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하급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만 제외할 수 없으니 보여주기 요식 행위로 하급 간부 2명도 같이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하급 간부 2명은 중간 수사 이후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습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 명도 수사 막바지에 추가 입건돼 최종 입건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떳떳하다면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결과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맞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1년 가까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나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라는 듯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의견으로 면죄부를 대놓고 준 건데요. 하지만 경찰청 규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반드시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혹시 수사 가이드를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이런 황당한 의견이 말이 되는 걸까요? 진심 미치지 않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민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하며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더 뻔뻔해지고 더 극악무도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많은 죗값을 어찌다 받으려 하는 걸까요? 탄핵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특검법을 받을지 또다시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맞서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이에 반발한 국힘당 내부에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안 의원도 탈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물 같은 후각으로 윤석열 탄핵의 냄새를 맡은 건데요. 습관성 탈당과 입당, 습관성 창당이 또 시작될 예정인 거죠.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오는 20일까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엔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는데요.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국민과 맞서는 거라면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탄핵열차는 출발했고 그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 정부 그리고 국힘당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화제를 모았던 김경호 변호사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1분 대질신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분간 하세요. 이제 위증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제가 수중 수색을 했던 사실을 다시 사고가 났는데 수중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은 제가 아까 19시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경호 변호인은 10시 46분에 참모장을 통해서 참모장이 그걸 확인해 갔다 했는데 당시 저는 예천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장과 제가 소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예천에서 탐색 구조 실종이 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19시경에 수사대장이 이제 예천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밑에 있는 7여단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시간은 19시 10분경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거기까지요. 자, 예. 임성근 증인이 1분간 발언했는데 김경호 참고인도 재반박할 시간 1분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 자신의 발언은 22일 날 연결식 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수중 수색 사실을 그날 알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19일 19시에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도 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참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신 거죠? 저는 제가 본 진술 내용 그대로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성근 증인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쭉 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1분간 반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경호 참고인이 얘기했던 그것은 아까 사진을 본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피의자 진술 조서에. 그래서 그 사진은 연결식이 끝나고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그때 제가 보았다라고 그 사진을 본 시간이 연결식 이후에 본 시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사실 오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9중대에 가서 제가 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신속 투입 명령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아직 작전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8시에 과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작전을 조기에 해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가 정리 안 된 모습을 보고 바로 제가 옆에 있는 여단장한테 요거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재반 사항을 교육시킨 다음에 이 중대가 할 수 네. 있도록 해라라고 됐습니다. 조치를 해줬습니다. 자, 1분간 발언 네. 기회 드렸으니까 김경호 참고인 또 1분간 반박해 주세요. 이 사건 국민일보 일면 사진의 일렬식 수중 수색 그 사진은 바로 수중 수색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그 사진을 올려주시고 물어봤을 때에는 수중 수색 사실을 7월 19일 19시에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에서의 발언은 바로 그 국민일보 사진을 22일 날 받고 수중 수색 사실도 그날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수중 수색 지시도 한 바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수중수색 사실의 인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분명히 7월 19일 19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언과 기존의 발언과 배치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1분간 또 발언하시죠. 네. 제가 정확히 제가 진술하고 진술서에도 제출한 것은 수중수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고가 나서 7월 19일 19시 10분경에 사고가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진에 대해서 사진을 언제 인지했느냐, 원래 사진이 19일 아침에 카톡으로 왔는데 언제 내가 인지를 했느냐, 그것은 연결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언론에서 이슈돼서 그게 그 문제가 된다 하고 제 카톡에도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때 제가 알게 됐다. 그걸 좀 설명하는 자, 겁니다. 임성근 증인. 본인이 계속 지시는 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만 했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증인 1분간 반박해 주세요.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중대에서는 신속 투입 명령,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그 구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자, 임성근 증인, 바둑판식으로 찔러라 하는 작전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네. 바둑판식 수색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지시했다는 그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그 사단장 지시사항은 일단 그 사단장은 누구죠? 접니다. 지시했네요, 그러면. 저의 지시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포병 부대만 있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즉 제가 지시하라고 해야 사단장 지시사항이 되는데 그 부대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도 제가 여단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지시하고 또 강조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이었는데 나머지 찔러가면서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집안이 약해서 찔러가면서 이렇게 안전성 차원에서 해라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 하나다라는 말씀이고, 바둑판식 수색은 지금 1열 종대, 2열 종대, 횡대 이런 어떤 수색 대형이 아닙니다. 바둑판식은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역화해서 이걸 딱 쪼개가지고 어느 네. 지역이 알겠어요. 중요하면은 그걸 취지를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라. 취지를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지 자. 구역화 세분합니다. 됐습니다. 아니, 자, 대형이 아닙니다. 예. 대형이 자. 아니고, 예. 다른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 김경호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바둑판식이 왜 수중 수색 지시였느냐? 카톡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전에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구중대에서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시켜서 국민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1열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1열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병 모든 대원들은 오전에 구중대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화가 났다. 그게 1년씩이었다. 수중수색에서 그게 비효율적이었다.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수색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격자 모양으로 하라는 거구나. 실제 그렇게 하다가 고 최혜병이 가장 네.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